자, 2019년 4월 학평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공차가 양수다.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자, S9, S3, 27 이렇게 돼 있고, A10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어, 아마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처리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별로 소용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를 등차 수열의 합식으로 쓰는데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요 마지막 항이라고는 하는 것이 결국 n번째 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a 더하기 a 플러스 n-1 t 그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결국 a 더하기 a를 여기를 2a로 두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선생님 여기가 n이 있고요. 여기도 n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게 되면 n 제곱이 되고 그것의 개수는 d가 되고 여기 2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d의 n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n이 바깥에 곱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n으로 묶고 나면은 n으로 묶기는 2분의 d에 n 곱하기 n에 관한 1차식으로 묶기는 이런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SN이. 네,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나중에 기하적으로 많이 써먹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 점이 0을 지나고요. n축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한 점이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점을 지나거나 혹은 뒤집어져서 0 지나고 다른 한 점 지나거나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참수는 당연히 뭐가 생기고 축이 생기고 이 축에 의해서 대칭성이 생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을 이런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도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칭성을 쓸지 말지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S9랑 S3이 만약에 그냥 똑같다라고 했으면 대칭성을 쓸 뻔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거나 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 어떤 선을 싹 그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의 y 값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가 되겠구나. 그러면 축이 얼마가 되겠구나. 6이 될 테니까 한 점이 0이면 다른 점이 12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n-12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S9랑 S3이랑 같고 그것이 27인 경우. 두 번째는 S9랑 마이너스 S3이랑 같고 그것이 27인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네, 네. 자,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27이 되면서 같으려면 결국 요 빨간색 그래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27 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뒤집혀 있으려면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차가 양수면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도 27이랑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선생님이 지금 실선으로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점이 1일 때만 찍혀 있고 2일 때만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거든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이쪽은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네, 왜냐하면 n은 자연수에서만 그래프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미 앞에 부분을 좀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약간 조금 어렵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그려지고 그러면 따라서 27이랑 점 두 개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요 케이스는 제거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요건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떤 기하적 의미가 있을까요? 기하적 의미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이 부분에서만 딱 뒤집고 원래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원래 부분에 이렇게 그대로 그렸을 때
y는 27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9라는 게 확실하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9가 지금 3과 어떤 축에서의 위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기하적인 의미를 써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S9가 얼마니까? 27이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초항 2분의, 플러스, 그쵸? 2분의, 어, 여기는 A 더하기 몇 D? 8, 8D. 이렇게 해놓고 얘가 9.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부터 A9까지 합이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그냥 이거를 센터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 A9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가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 보면 요건 등차 중항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10번째 항에서 센터 값이니까 5번째 항이겠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4D 곱하기 얼마? 9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그게 27이니까 A 플러스 4D가 그냥 3이 나온다. 그러니까 A5가 바로 그냥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니? 네, 최대한 복잡하게 안 푸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S3가 27이죠. 네, 아, 마이너스 27이지. 그럼 S3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마이너스 27이라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등차 중항 쓸 수 있겠지. A1 더하기 A3는 A2의 2배니까 요만큼은 등차 수열의 합은 센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3, 9, 27이니까 마이너스 9 이해되시죠? 네, 그럼 A2는 마이너스 9라는 거야. 자, 다 나왔네. 초항 네, 구할 필요가 있겠니? 그럴 필요가 없, 없죠. 예, 그냥 우리는 어떤 특정 점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A10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차이가 얼마 차이 나냐면 3에서 마이너스 9 빼면 12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칸수로는 3칸 차이 나죠. 3D만큼 차이 나거든. 그럼 D는 얼마다? 4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A10이라고 했으니까 A5에서 몇 D 더하면 돼요? 5D요. 그렇죠. A5에서 5D를 더하게 되면 A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5가 3이었고, 그 다음에 D가 4니까 20 더하니까 23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푸는 것처럼, 일반 내신 문제집에서 푸는 것처럼 안 풀었고, 지금 뭘 얘기를 해줬냐면, 첫 번째는 기하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되게 좀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룬 거야. 그랬을 때 왜 기하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띠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S9가 S3이랑 똑같았으면 그 기하적인 걸 이용할 수 있을 뻔했지만 그럴 수가 없는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줬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수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식적으로 가는 것도 막 식을 다 쓰지 않고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요런 개념으로 가서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결국 등차 중항으로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항, 가운데항 이렇게 구해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초항 구하지 않았죠. 공차만 구해서 바로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깔끔하게 푸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잘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음.